자, 안녕하세요. 해선천재 통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로 이게 뭐 전년 대비 8.3%라고 나왔는데 6월 달에 9.1%가 나온 뒤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물가 지수는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어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나왔냐? 그 이유는 뭐냐면 8월 이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파월이 한번 연설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것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지속되는 하락이 나왔어요. 저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 시점이 됐을 때에 예상치가 8.2%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하락이 나타낸 단기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제 9시 30분에 지표 발표를 했죠. 예상치보다 0.1% 어떻게 보면 뭐 수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0.1%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폭락을 했냐? 이 바닥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바닥권에서 예상했던 수치가 8.2% 정도라 생각을 해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수치가 나왔어. 8.3%라고.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게 어떤 거냐면 20일에 8월에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20일에서 21일이죠. 20일에서 21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수치가 0.75%를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0.1%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게 나오면서 왜냐면 전에도 올렸을 때 0.75를 올려서 강하게 올려서 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0.1이 더 올라가면서 이번에 0.75가 아니라 1%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바닥권까지 한 방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 단기 반등한 만큼만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잘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막 그 하루에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만큼이 사라진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우리가 금리를 0.75로 올렸으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8.2%는 안 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8.3%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0.75로 올렸을 때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여기서 보면 1월 달까지만 해도 0.25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에 0.25로 올렸고 5월에 0.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 바로 다음 달에 0.75를 올렸어. 여기 6월 달에 6월 16일날 0.75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조금 안정세가 9.1에서부터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안정세가 돼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도 0.75를 올리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9월 22일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9월 22일인데 9월 22일 날 0.75로만 해도 한 이 정도 선인 거지, 여기. 얘네가 바라볼 때 차트에서 보시면 요 중간 정도가 0.75 정도 올렸을 때의 예상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0.75를 올렸는데도 못 잡았어. 결론은 물가 소비자 지수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1%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하루 만에 지금까지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해버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가 기준에 대한 값이었다면 이거보다는 그래 소비자 물가지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가격이 한 600에서 한 800 정도 되거든요. 12,600, 800 이 정도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괜찮다라는 거를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더 크게 폭락을 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하락을 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냐? 0.75를 기본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1%의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 12,000이라는 하단선이
깨질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거는 단기 반등에 의한 조정이고 발표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월이 그래도 괜찮아 0.1% 정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0.75나 아니면 만약 0.5를 한다 그러면 12,800에서 13,000까지도 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뒤까지는 여기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깨지더라도 12,000 밑으로 막 심하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막 한번 흘리는 게 있단 말이야. 0.75로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1%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주식이든 선물이든 모든 것은 다 선반영을 해주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아니야 1% 올려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의 물가를 잡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건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12,000도 못 지켜주고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75를 기준으로 해서 12,600에서 12,200 정도가 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1%를 하겠다 하면 12,000도 깨져버리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급락을 야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보세요, 발표 전까지만 해도 완만한 상승세였어요. 왜 완만한 상승세였냐? 금리도 어느 정도 올렸고, 그래 올라도 8.2%가 전망세였기 때문에 전망을 너무 낮게 잡은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웬만한 안정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30분에 발표를 하자마자 1분 만에 거의 900에서 550까지 거의 350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 분까지 합치면은 거의 4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1% 금리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올린다. 이 모양이 이 다음에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한 가지 잡아줘야 될 건 뭐냐면, 설마 1% 올릴까? 하면서 미리 매수를 해놔. 그러다 1% 맞으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스탑 걸어놔도 스탑이 한 방에 폭파하면서 스탑로스가 한 방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증권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야. 시간차로 인해서 시장가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가로 청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1% 올리면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전 저점까지 갈 수가 있다. 이 11,000까지. 그러니까 급락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따라가지 말고 반등이 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때 저점을 잡아서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면 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쵸? 이만큼 떨어졌는데 매수 나오겠지 하고 매수하신 분들 엄청 많았을 거야. 그리고 별로 안 떨어지니까. 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점. 횡보하는 저점. 이 저점이 깨지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깨지고 나서 이 위로 손절 잡으면 손절도 별로 크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얼마 떨어졌어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고. 어제도 명심해서 도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거다.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해선천재 동아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